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원의 YN하우 박상원입니다. 제3의 불이라 불리는 원자력. 그 역사는 채 100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짧지만 오늘날 전 세계 전기의 14%를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제는 원자력 하면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말고 연구용 원자로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쓸모가 많은 연구용 원자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자력 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인지 연구용 원자로는 조금 낯설게 들리기도 합니다. 연구용 원자로는 원자력 발전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네, 우리가 이 자동차를 쓰임에 따라서 뭐 버스, 트럭, 승용차라고 구분하잖아요. 네. 이 원자로 역시 목적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우라늄의 핵분열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 열과 함께 방사선하고 중성자가 발생하는데요. 이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게 원자력 발전소라면 이 중성자와 방사선을 이용해 각종 과학 실험과 연구 등을 하는 곳이 바로 연구용 원자로입니다. 이 선진국들은 대부분 연구용 원자로를 1개 이상씩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1959년 첫 원자력 설비로 연구용 원자로를 들여온 이후로 현재는 이 세계적 수준의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우리나라의 그 50여 년 원자력 역사의 시작이 연구용 원자로였는지는 정말 처음 알았는데요. 자, 그런데 연구용 원자로가 원자력 발전소와는 좀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해도 원자력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성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 우선 연구용 원자로는요, 발전소하고 다르게 아예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위험성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연구용 원자로가 20여 기 운영 중인데요. 이 연구로 시설이 있는 이바라키현에서는 대지진도 일어났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달리 지금까지 문제없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제가 세계 최고 성능의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 프랑스와 독일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연구용 원자로의 개념에서부터 반세기 넘게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 모습들까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동남부에 위치한 과학도시 그르노블. 이곳 ILL 연구소에는 세계 최고 성능의 58메가와트급 연구로가 있습니다. 올해로 42년째 가동 중인 이 연구로는 도시 바로 곁에 있지만 그동안 아무런 사고도 없었습니다. ILL 연구용 원자로와 인근 주거지역과의 거리는 불과 5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연구용 원자로가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겁니다. 반경 10km 안에 살고 있는 40만 명의 그르노블 주민들도 연구로의 안전성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Problem with the reactor near my home. It's not a problem for me. No concern, no. I fully accept that for science we must have some kind of a building like that. Good opportunity for us here to have a dynamic region to offer multiple varieties of jobs also. 연구용 원자로는 핵분열에서 나오는 중성자를 이용해 물질의 성질을 알아보거나 방사성 동위원소를 만드는 등 과학 연구 활동이 목적입니다.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는 상업용 원자로와는 구조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해결료는 150기압의 압력 탱크 속에 들어있고 펌프를 통해 강제로 물을 넣어 냉각시킵니다. 따라서 전기가 끊기면 냉각 펌프가 작동을 멈춰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원자로가 과열되면서 녹아내려 대형 사고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연구용 원자로의 해결료는 마치 수영장 같은 대기압 상태의 깊은 수조 안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로는 전기가 끊겨도 자연 대류 현상에 의해 냉각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연구용 원자로가 대학 캠퍼스 안이나 마을 주변에 세워져 있는 이유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성은 더 강화됐습니다. The research reactors, just like the nuclear power plants now, are considering the coincidence of multiple external and internal initiating events. So like was the case in Fukushima Daiichi, where you had an earthquake and a flood. Most of them are considering an earthquake and a fire, or a sustained, what's called a station blackout, where there's a long-term loss of electrical power supply with another initiating event. 특히 ILL 연구로는 높은 강도의 지진과 홍수 상황까지 고려했습니다. Et comme je l'ai indiqué précédemment, le dernier examen qui avait un sujet très fort concernant le séisme datait de 2002. Donc en 2002, nous avons pris en compte les dernières recommandations en termes d'évaluation des niveaux de séisme et nous les avons appliquées à notre installation et mené quelques renforcements à ce moment-là. Donc tous les 10 ans, nous vérifions la conformité de l'installation vis-à-vis des dernières réglementations et des derniers niveaux de connaissances, aussi bien nucléaires que vis-à-vis des agressions externes.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ILL 연구소는 모범적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정기적으로 연구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연간 2천여 명을 연구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2번 이상 연구 성과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주민회의도 열고 있습니다. We even organized a public visit with a tour that got into the reactor. So it was really impressive and interesting for the public because most of them had never been into a nuclear reactor. We always answer very happily to their questions, and they know that they can come at any time. And I think this helps as well to create this climate of sort of confidence. 독일 공학 기술을 이끌고 있는 뮌헨공대. 정문으로 들어서면 계란 모양의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뮌헨공대의 상징적인 건물로 지금은 운전을 정지한 FRM-1 연구용 원자로입니다. 바로 옆에 건설된 신형 연구로 FRM-2는 20메가와트급으로 기초 연구는 물론 동위원소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Can take credit from what we are doing. So, for example, production of radioisotopes for radiopharmaceuticals. So everyone is, of course, afraid that in a certain time he's going to need this kind of treatment. Finally, I guess most of our Germans, they just make a big difference between research and nuclear energy. And I guess many of them are aware that these facilities are much smaller than nuclear power plants.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용 원자로는 예외입니다. 하루에 수만 명이 오가는 대학 내에 연구로가 2개나 있을 정도로 연구로에 대한 안전성과 필요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Once the reactor is shut down, for example, due to a loss of the external electrical grid, our emergency cooling system will take over. It requires, or the reactor requires, 3 hours of emergency forced cooling, and this can be guaranteed by means of emergency cooling pumps, which are operated by means of buffered batteries. So this means even in case of loss of external grid, we are able to provide this 3 hours cooling to our fuel assemblies, and after these 3 hours the cooling switches to natural convection, and the remaining heat is transferred to these 700 cubic meters of light water within the pool. 연구용 원자로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자발적으로 안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연구용 원자로가 지역사회와 사람들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저는 그 원자력 관련 영상을 볼 때마다 이 파란 빛이 감도는 그 원자로의 내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너무 예쁘고요. 그게 이제 연구용 원자로의 모습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운영이 되는 원자력 네. 발전소하고 달리 연구용 원자로는요, 상온 대기압 상태에서 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하셨던 푸른빛은 연구용 원자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체렌코프의 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핵 연료가 붕괴를 하게 되면요, 빛보다도 빠르고 강한 방사선이 나오는데요. 이 방사선은 에너지를 잃게 되면서 푸른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처음으로 관측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체렌코프의 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예쁜 그게 체렌코프의 빛이었군요. 네. 자, 대학 내에 이제 연구용 원자로가 운영 중인 독일의 모습. 대학 안에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전 프랑스의 과학 도시였죠. 그르노빌에 있는 그 연구용 원자로가 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규모도 상당하고 또 위치도 이제 마을과 인접해 있었고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전혀 연구로의 안전성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비법이라도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네, 저도 이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네. 부분이었습니다. 이 IELL 연구소에서는요,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이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네. 또 연구소에 초청을 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IELL 연구소의 홍보 매니저를 맡고 있는 프랑스와는 이 연구로의 안전성에 대해서 3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그 안전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 연구용 원자로 자체의 안전성은 물론이고요. 그 안전을 알리고 또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이 연구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주민들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모두의 노력이 있었네요. 50년 이상 연구용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영했던 프랑스의 경험담인 만큼 우리도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연구용 원자로, 이름대로 이제 다양한 기초과학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앞서 의학이나 또 산업 쪽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이 연구용 원자로에서 중성자가 나오는데 이 중성자를 이용하면요, 뭐 전투기나 대형 선박 등 이 다양한 물질의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최근 한화로에서 중성자를 이용해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수소 자동차 배터리 성능 검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연구용 원자로의 응용 분야가 많은데요.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분야입니다. 이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시장을 독일과 폴란드, 스위스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암 치료를 받으면서 유명해진 스위스의 바젤 대학병원. 한 환자가 항암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팔에는 터널처럼 생긴 납유리가 올려져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간 주사를 맞을 때 방사선이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바젤 대학병원이 직접 개발한 겁니다. 주사제도 납유리로 만들어진 상자 안에 들어가 있어 의료진과 환자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바젤 대학병원은 특정 암세포만 찾아가 방사선을 내뿜도록 개발된 방사선 의약품으로 암을 진단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일명 방사선 미사일 치료로 불립니다. 바젤 대학병원은 정상세포나 다른 암세포가 아닌 신경 내분비암 세포에만 달라붙는 단백질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방사성 동위원소 이투륨 90이나 루테튬 177을 결합시킵니다. 결합된 약물을 환자에게 주사하면 각 장기에 있는 신경 내분비암 세포만 찾아가 달라붙게 됩니다. 이때 약물이 내뿜는 방사선에 의해 신경 내분비암 세포만 죽이는 겁니다. That means we load a carrier, in this case a peptide, with radioactive material, and this carrier is accumulating specifically in the neuroendocrine tumor cells and irradiates those cells from inside. So not from outside like external beam radiation, but directly from inside. And this is a very effective
and also very specific treatment because this tracer is more or less only accumulating in those cells, and we have relatively good response rate. 최근에는 기존 암 치료제에 생리 활성 물질까지 넣어 암 치료 효과를 2배 이상 높이는 결합 치료법도 개발 중입니다. 이처럼 바젤대학병원은 새로운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핵의학 치료에 적극 도입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매년 600여 명의 암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핵의학의 발전으로 의료용 동위원소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So all in all, it's huge potential. It's not so easy, but it's doable, and but it has a huge potential to help patients especially with cancer. 이 때문에 다양한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연구용 원자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Radiomedical isotope application is something that the people are very sensitive because it goes to hospitals that we know people who use technical treatment. So I think it's a good vector for helping the public acceptance on research reactors.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동북쪽으로 차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폴란드 원자력청. 이곳에는 폴란드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마리아 연구로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와 같은 30메가와트급으로 방사성 동위원소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연구로는 전 세계 76개국의 동위원소를 판매해 연간 28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Since beginning, we made great progress from first preparation, which we sell in Poland. Very simple preparation like sodium orthophosphate or something like that. We produce all radiopharmaceuticals which are needed to be supplied to Polish nuclear medicine department as well as to European and also many Asian and other countries. 마리아 연구로는 현재 운전이 정지된 네덜란드 원자로를 대신해 각종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을 치료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국내 자급률은 현재 70% 정도입니다. 하나로 정지 기간에는 전량을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곳 폴란드에서도 연간 7천여 명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원자력청은 최근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최신 차폐 시설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의료용 동위원소 시장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연구 개발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암 치료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We would like focus especially for pharmaceuticals business because it costs a lot of investment, but it allows us to sell significant level of products to good markets with reasonable price. 방사성 동위원소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독일의 IT지사. 2004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뮌헨공대와의 협력을 통해 FRM2 연구로에서 암 진단과 치료에 쓰이는 새로운 방사성 동위원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30명뿐인 이 회사는 새로운 기술력을 앞세워 매년 30% 이상씩 성장해 의료용 동위원소 시장에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ITG는 신경 내분비암 치료에 효과적인 도타톡을 개발해 독점 판매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적은 양으로도 많은 방사선을 내뿜는 고순도의 루테튬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We're looking around which nuclides could be useful for our production. We first started with strontium-90, yttrium-90 production. Then we were looking for the tungsten-188 generator development.
And finally, we started together with the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the production of the non-carrier-added Lutetium-177. Effectiveness of the method is much higher if we have the higher specific activity compared to the carrier-added material. 이 밖에도 ITG는 전 직원의 15%가 연구원일 정도로 최첨단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의 결과로 피부암을 10분 만에 치료하는 의료용 동위원소를 개발해 현재 임상실험 중입니다. 치료 후 3개월 정도면 피부암이 사라지는 등 지금까지 82%의 완치율을 기록해 높은 시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he future of theranostic radionuclides is developing well. In the last years, the market was growing up to 70% every single year. And as ITG's market share in this market was also growing from year to year, we see a great future in the field of theranostic radionuclides for our company. 현재 방사성 동위원소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5천억 원. 하지만 매년 8%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 시장. 우리가 연구용 원자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의외의 사실을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방사선 하면 좀 회롭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방사선이 이제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고마운 존재로 이제 느껴지는데요. 암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 원소는 연구용 원자로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네네. 연구용 원자로와 함께 가속기에서도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중성자를 이용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만드는 연구용 원자로와 달리요, 가속기에서는 양성자를 아주 빠르게 가속시켜서 원소와 충돌시켜 방사성 동위원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로와 가속기에서 만들어지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연구로와 가속기 어느 하나만 있다고 해서 동위원소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안 기자, 그렇다면요, 핵의학이 계속 발전할수록 의료용 동위원소의 사용은 이제 당연히 이제 늘어날 텐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하루빨리 해외에 의존하지 말고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자급자족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다목적 연구로죠. 하나로에서도 물론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대한 가동을 하더라도 국내 필요량의 5%밖에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정부에서는 이 동위원소 주권 확보를 위해서 신형 연구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7년 부산 기장군에 세워질 수출용 신형 연구용 원자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 암 전이 검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암 진단용 동위원소인 테크네슘이 부족해 벌어진 일인데 전 세계 공급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의 연구용 원자로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후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원자로에 이상이 생길 때마다 관련 암 검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연구로는 세계 50여 개국 240여 기. 이 가운데 캐나다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 7, 8기 정도만이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요 원자로 5기는 지은 지 50년이 돼가는 노후 원자로로 고장과 수리가 반복되고 있어 의료용 동위원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안정적인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공급을 위해 새로운 연구용 원자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고루고루 잘한다기보다는 특성화를 좀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에서는 이제 어떤 연구 중심의 그런 활용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동위원소 생산이라든지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루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전용의 이제 원자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신형 연구용 원자로는 20메가와트급으로 동위원소 생산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부산시 기장군에 세워질 연구용 원자로는 2015년 건설에 들어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 의존하고 있던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국내 자급하고 남은 동위원소는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 국가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운전과 생산이 안정화되는 2021년을 기준으로 동위원소 수입 대체 금액은 연간 104억 원, 수출액은 연간 45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동위원소와 함께 신형 연구로에서는 중성자를 이용한 전력 반도체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중성자를 이용하면 이늘 직접 실리콘에 넣었던 기존 화학 방식보다 고품질의 전력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전력 반도체의 그 공급량을 중성자 서비스량을 하나로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30톤입니다. 30톤 정도를 연간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기장로에서는 150에서 최대 한 200톤 정도를 조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전력 반도체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풍력, 태양력,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40여 개의 연구용 원자로 중 현재 80%는 20년 이상, 65%는 30년 이상 된 노후 원자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50여 기가 새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형 연구로에는 하부 구동 제어 장치와 판형 해결료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연구로 자체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중동 시장을 비롯해 베트남, 태국 등에서 연구용 원자로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10여 기의 연구로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체 개발에 세계적으로도 호평받은 3세대 전홍축 해결료가 이번 신형 연구로에서 상용화되는데 시험 운전에 성공하면 해결료만 따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원자력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많이 찾아와서 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최신의 기술로 최신의 그 규제 요건들과 후쿠시마 사고 교훈들을 반영을 해서 가장 안전하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형 연구용 원자로가 들어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집안이 단단하고 분지처럼 생겨 지진이나 해일을 막는 데 지리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2017년에 신형 연구용 원자로가 완공되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과 연구는 물론 이를 이용한 치료까지 한 곳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장군에는 이미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 개관했으며 바로 옆으로는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여기에 연구용 원자로까지 가세하면 이 지역은 방사선에 특화된 전문 단지가 형성됩니다. 앞으로 R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라든가 또 RI를 활용한 어떤 환경 분석, 그다음 비파기 검사 등 산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융합 연구원을 또 설립을 하고 그리고 고급 인력들이 머물 수 있는 방사선 의학 기술원 이런 새로운 어떤 그 기관들을 다시 또 여기에 국가와 함께 유치를 해서 이 일대가 그야말로 세계적인 어떤 방사선 의학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도 우리의 신형 연구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자로의 활용도뿐 아니라 해결료 자체의 가치도 무척 높기 때문입니다. And furthermore, I understand that the project is going to be fully reliant on low enriched uranium, which is also compliant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at high-level group, as well as output from recent global nuclear security summits and a lot of the work that my section does at the IAEA. So that will further enhance the long-term supply security by starting right from the first day with low enriched uranium. 신형 연구로는 설계 수명인 50년 동안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 판매해 38조 원가량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연구로로 인해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에서 1,8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의 새로운 수출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 상용 원자로의 수출이 주춤하는 것과 달리 부가가치와 성장 잠재력이 큰 주목을 받고 있어 부산시 기장군에서 제2의 원자력 수출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기장군에 세워질 우리의 신형 연구용 원자로가 동위원소 생산을 주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서 동위원소 수급에 있어서의 장점 정도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예상을 했겠는데요. 신형 연구로에 들어가는 핵연료까지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원자력연구원에서는요, 연구로에서 생산하는 이 동위 원소는 물론이고 연구로 자체 그리고 연구로에서 사용하는 핵연료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 중인 이 신형 연구로는 원심 분무 기술로 만든 이 3세대 전홍축 우라늄 핵연료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 핵연료는요, 우리나라 독자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이 작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술을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 3세대 핵연료가 신형 연구로에서 성공적으로 가동이 된다면요, 핵연료 비용이 지금보다 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연구진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양 기자 취재를 듣고 보니까 세상 우리의 원자력 기술이 정말 그 짧은 시간, 한 50여 년 만에 정말 빠르게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신형 연구로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네, 이 신형 연구로 사업은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현재 동위원소 생산을 목적으로 한 연구용 원자로와 주요 계통에 대한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이 연구로 주변으로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각종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승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내년부터는 부지공사가 시작이 되고요. 연구로에 들어가는 주요 기자재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자부심이 드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5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의 연구용 원자력을 수입해서 기술을 배웠던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9년 요르단의 연구용 원자로를 수주하는 등 이제는 정말 원자력 산업을 당당히 수출하는 그런 입장이 됐다는 점이 정말 뿌듯합니다. 오는 2017년에 신형 연구로가 완성이 되면 요르단 사업 이후 제2, 제3의 연구용 원자로 수출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하고 쓸모 많은 연구용 원자로가 원자력 산업의 새로운 수출 주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박상원의 와이어나우.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